안녕하세요, 보공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올인한 투자자를 위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재산의 거의 100% 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투자 현실이죠. 부동산 투자에만 몰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 근데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은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돈 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부동산에 올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부동산이 어떤 자산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근데 현실은 이런 그래프를 좀 그리는데요. 자, 이런 그래프도 시작 시점이 언젠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모양이 90년대부터 보면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강남 아파트의 가격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전국 아파트고요. 요 초록색 부분이 강북 아파트 흐름이고, 이렇게 삐죽삐죽 되어 있는 부분이 주식이에요. 코스피의 가격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강남 아파트가 가장 가격이 높고 수익률도 좋은 편이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인 처음과 끝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2011년이잖아요. 2011년이고 여기가 지금 제일 저점이 한 2014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 동안에는 강남 아파트도 계속 빠졌다는 겁니다. 전국 아파트는 이렇게 고르게 좀 우상향하는 편이긴 하나,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요즘 부동산이라고 하면 서울 아파트를 보잖아요. 보시면은 강북 같은 경우에도 강남보다 폭은 좁지만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낙폭이 보이죠. 여기도 지금 적게 잡아도 한 2년은 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2년과 3년을 내리 빠지는 경험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 스트레스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더군다나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대출도 많이 받고 목돈이 들어가는데, 그 목돈에서 이 까지는 비율이 10%만 된다고 해도 10억에 10%는 1억이에요. 근데 하물며 강남이면은 이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 7, 8억 된다고 하더라도 10% 빠졌다고 치면은 더 빠졌죠. 실질적으로는 더 빠졌는데, 그 돈이 한 7, 8억에서 한 4, 5억으로 한 2, 3억만 떨어진다고 해도 엄청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순간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2년, 3년에 걸쳐서 쭉 빠진다면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왜 2014년, 15년 때 보면은 더 이상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집은 사면 안 된다, 전세를 살아야 된다 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그랬죠. 부동산의 현실도 그렇게 녹록진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MDD가 주식보다는 낮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지, 결코 부동산도 안전 자산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홍춘옥 저자님의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라는 책을 보고 힌트를 좀 얻었는데요. 부동산 자산 중에 아파트를 한 70%로 보고 나머지 30%의 그 투자금을 어떻게 투자하면 그래도 이 부동산에 올인하는 투자금을 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자,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아파트를 특히 가급적 서울 아파트로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강남으로 사면 좋겠죠. 앞으로도 점점 이제 핵심 지역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향후 이제 이렇게 투자금도 키워가시면서 자산을 불려가시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시고 강남으로 가십시오. 저도 강남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이 있으면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가 있는데, 그냥 이제 보시면, 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아파트는 전부 원화로 산 자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 다 원화로 받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아파트도 전부 원화로 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게 큰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 채권이라도 미국 달러로 된 자산을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SPY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 주식 티커인데요. 달러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20% 정도. 그 다음에 채권도 TLT라고 해서 20년 이상 장기 채권인데 달러로 되어 있는 미국 장기 채권을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에 몰려 있는 그런 자산을 달러에도 좀 분산을 시킨다는 거죠. 위험을.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달러의 그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1,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보다 더 안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더 가치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대체 투자는 이제 원자재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하면은 이런 이제 금값이 올라요. 그래서 금에도 5%를 조금 넣어두는데, 요거는 이제 뭐 달러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KRX 금거래소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게 세금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KRX 금거래소 관련된 제가 영상도 하나 올려놨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요건 우리나라 주식 계좌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방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산을 배분을 해두면은 부동산에 100%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물론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달러로 된 자산에 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원자재에도 좀 투자를 해두면 조금은 낫다는 거죠. 원화 몰빵 현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원화는 굉장히 불안정한 자산입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 또는 이제 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그 이머징 국가 중에 하나의 나라로, 그리고 또 분단 국가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원화를 불안정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로화나 뭐 엔화나 그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지금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용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축통화로 자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기축통화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분단 국가이고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변동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자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자산에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 사람처럼만 보지 말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자, 부동산에 100%에 올인했을 경우에는 연 환산 수익률은 5.73%입니다. 변동성은 8.4%예요. 이 변동성은 표준 편차로 보시면 되는데, 평균에서 어느 정도나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8.4%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지만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짜주면은 복리 수익률도 조금이나마 더 커져요. 근데 조금밖에 커지지 않는 이유가 부동산의 덩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차이가 이거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의 자산만 이렇게 좀 자산 배분만 해줘도 0.1% 정도는 올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변동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20년간 마이너스를 본 해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0.5%밖에 안 빠졌다는 겁니다. 아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1년도에서 14년도까지 빠진 거 아까 보셨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강북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정도 빠진 걸 볼 수 있었고요. 참고로 이 데이터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데이터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부동산 안전자산이긴 합니다. 확실히 MDD가 낮아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뭐 지금도 상당히 고점이고 뭐 버블이 많이 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시간이긴 해요, 부동산도. 그런데 보셨지만은 이거 제가 이거 오타가 좀 났네요. 2011년부터 14년. 뭐 크게 보면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서울 강남 부동산이 빠진 거 보셨고, 강북은 12년부터 14년 정도까지 빠진 거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빠질 수 있다는 거. 강남 불패라고 하지만은 강남도 그렇게 빠졌는데 전국적으로는 또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데를 투자하고 앞으로 또 상승 가능한 데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원화 자산만 보유하고 있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잘못된 거죠. 월급도 원화로 받고 투자도 다 원화로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을 위해서 미국 달러로 된 주식과 채권도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원자재인 금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두시면 조금이나마 자산을 더 안전하게 굴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